자,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지난 시간까지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당사자 사이의 유효, 무효를 가지고 따졌죠. 즉 무슨 말이냐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알았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게 이제 비진의 표시고요. 혼자 한 것이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무효이다. 다만 선의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까지가 본 게 이제 허위 표시까지죠. 두 개가 다 범주가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 하나는 이어서 보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다시피 무효와 큰 차이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귀찮건 취소권자가 아니면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두면 원래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다만 취소를 하면 그때야 비로소 무효가 돼서 그것도 마치 처음부터 무효인 양 취급하는 것이 취소다라는 것이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착오란 무엇인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다수설적 견해는 여기 있듯이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줄여서 표시상의 효과의사. 효과의사라는 것이 어떤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의죠. 그거와 표시행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생각한 건가? 그게 이제 표시상의 효과의사죠. 이들 사이에 불일치, 그리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 것, 이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진의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진의와 표시. 그렇죠? 왜 그러느냐? 진의라는 것이 내심의 효과의사고 표시라는 것은 그 표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를 추단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다, 불일치가 생겼다 하는 것이 착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착오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일단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조입니다. 1항에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요건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자,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의사표시고 그것이 의사표시 내용에 관한 것인데 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또 하나는 뭐야? 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항의 구성이. 4개의 요건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한 줄일 수도 있지만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 그걸 그냥 줄여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이렇게 해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세분하면 4가지의 요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 보면 착오가 될 것인가, 취소할 수 있는가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첫째, 의사표시가 착오로 행하여졌을 것. 그럼 여기는 뭐야? 의사표시라는 모습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착오는 또 설명 안 합니다. 앞에 정의에서 말했잖아.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부딪히고 그걸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할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착오라고 해서 모든 영역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도 있지만 법률행위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이라는 것은 그들이 피의자가 발생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효과라는 것이 권리나 의무의 발생,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매매계에서 물건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려고 하는 것, 이게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표시상의 착오. 100만 원이라고 쓸라 했는데 10만 원이라고 적던가. 아니면 내용의 착오. 내용을 잘못 알은 거야. 달러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홍콩 사람하고 거래해서 홍콩 달러로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달러로 쓰여 있으면 추단되는 것은 미국 달러로 생각한다. 한 3분의 1 정도 차이 납니다. 3배 정도. 이게 이제 내용의 착오죠. 자기가 쓴 달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죠. 이 표시와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가 이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아닌 이를테면 이 뒤에 어떤 목적, 동기, 이유 이런 것은 법률행위 내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착오로 인해서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동기에 대해서 좀 특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는 동기의 착오를 별도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의 착오에 들어가는 중간에 살짝 이것도 보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므로 의사표시 착오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가 이런 거죠. 거기 갑이라는 사람은 평소 잘하는 물건 파는 을로부터 자기 딸의 결혼 혼수로 200만 원 상당의 옷감을 샀다. 을은 결혼을 축하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깎아줬다. 그런데 후에 갑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혼되었다. 이 옷감을 이른바 필요하지 않게 됐어. 그래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지만 원칙적으로 동기죠. 여기서는. 그렇죠? 왜 매매 목적물은 옷인데 옷감. 그런데 그걸 사게 된 연유 동기가 딸의 결혼식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동기가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려되는 범위가 원칙적으로는 배제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기의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준해서 취급하더라 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다수설은 동기는 완전히 배제되는 하는 설도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가 일정한 경우에는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정도는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소수설 뭐 이런 거는 빼버리고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내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착오로 취급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뒤에 그 정도 범위에서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가 되었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견에 의하면 앞에 갑의 사례의 경우에는 결혼식, 혼수용 이런 거 다 말하고 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포함시켜서 착오의 범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착오의 범주에서야 가로는 그냥 건너뛰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뒤에서 다룰 테니까요. 근데 판례의 경우에는 표시에서 내용으로 삼았을 때만 착오가 문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혔어, 조금. 그렇지만 다수설과 조금 유사하죠. 그렇죠? 법률 내용이 내용을 삼았을 때. 그런데 이 내용을 삼았을 때라는 뜻이 의미가 뒤에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동기를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하거나 아니면 제공한 경우, 상대방 쪽에서 그 동기를, 그런 경우는 동기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용이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 입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해서 차고 범주를 끌어들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했거나 상대방 측에서 그 동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표시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밑에 있는 두 번째 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해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다음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될 정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되도록 합의까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석될 정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럼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다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중요 부분에 관한 그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 내용만 좀 익혀두고요. 저도 이 뒤에 그냥 원칙과 예외를 언제 예외를 다시금 끌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동기의 인식을 잘못한 것에 대한 위험은 표의자가 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에 어긋난다. 109조 1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기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서 있는 착오, 즉 동기의 착오는 109조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다만 그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행위 착오로서 포함시켜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줄기, 다수설과 판례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판례는 플러스해서 당사자 측에서 그 동기를 부당하게 유발했거나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요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는 넘어갔고 이제 세 번째 요건이야.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거. 지금 거기에 그 뜻은 두 번째 줄.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고자 한 법률 효과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 같이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돼.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할 것. 이게 이제 주관적 기준이죠. 그 다음 이제 객관적으로, 즉 보통 일반 사람이라도 표의자 입장이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 정도로 중요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판례 요지는 그대로야. 그걸 또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 작은 글씨. and죠. 두 개가. 그렇죠?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네. 그 다음 앞에서 단서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죠? 자,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위에 앞에까지 중요 부분, 법률행위 내용에 그것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하니까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착오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뒤에 그럼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줄이면 중과실입니다. 민법상 일반적으로 과실, 이건 경과실입니다. 과실은 다 경과실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중과실이라고 하려면 민법상 규정이 돼 있어야 돼. 좀 더 강한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현저하게 결리한 거야.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그것도 표의자의 주관적인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은 주의 능력이 차이가 있죠. 그런 건 배제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보면 표의자의 직업이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따라서 일반 사람 기준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런 것을 현저하게 결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표의자의 주의 능력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죠. 따라서 주의 능력이 뛰어나건 그 사람이 낮건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관계,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일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를 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맨 뒤에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의사표시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108조 1항에 따라서 109조 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취소권이 발생한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141조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141조. 무효와 취소를 뒤에 묶어서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랬죠. 중간중간 무효 취소 쭉 나왔지만 141조를 보면 법률행위 취소하려면 일정한 취소권자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취소의 효과 141조.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따라서 다시금 강의 안으로 보면 취소하면 그때서 비로소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무효 사유와 차이가 이거죠. 그렇죠?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조건 무효인데 여기서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게 있다면 급부된 게 있으면 그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그 법률행위 때문에 급부한 건데 그 법률행위가 취소돼서 없어졌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 상대방이 이득 본 것이 되니까 부당이득 741조에 기해서 반환해야 한다, 또는 뭐 이쪽 측면에서 본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표의자 측에서 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채권이기 때문에 표의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입니다. 109조 본문.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이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이 109조 2항이죠. 여기도.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의는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뭐냐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선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내용 다 설명한 것이에요. 요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 관계 일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줄. 그런 다음에 제가 요약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한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 밝히는 것,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조금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되고 성립한 뒤에 유효해야 한다. 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유효, 즉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입법 정책으로 무효나 취소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한다. 법률행위는. 계약으로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성립해 놓고 당사자들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 무효이고 그 다음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가능성 이걸 봤죠. 그 다음 하나가 의사와 표시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되고 일치가 없는 게 이게 착오죠. 또는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게 이제 사기강박이야. 이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법률행위 이론에 의해서 접근이고 다시금 이걸 만약 계약이라고 본다면 그럼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은 양 당사자 의사표시가 성립되고 나서 성립되려면 양 당사자 의사표시는 합치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착오는 그 다음.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표시한 의사가 내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다라던가 아니면 표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착오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금 정리를 한다면 구별해야 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의 성립과 즉 합의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돼. 다른 말로 한다면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합의가 안 된 것, 불합의. 이건 계약 성립이 안 된 거야. 불합의와 의사표시의 착오 범주가 다른 레벨이다. 성립과 효력 발생이니까요. 그것을 써놓은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설명한 걸 다시금 가져온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약편에서 다시금 나올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던 거죠. 법률행위 해석에서도 그렇고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69만 원에 쓰려고 했는데 96만 원으로 적혀 있다. 상대방은 그걸 믿고 이해했다. 그랬더니 96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더라 하잖아. 왜? 바깥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내심의 효과 의사로 해석한다. 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죠. 그 다음에 표의자는 내가 잘못했다. 잘못 알았다. 잘못 썼다. 표시상의 착오. 69만 원이라고 썼는데 쓰려고 했는데 96만이다.
따라서 취소한다. 이 레벨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우리 사례 한 2번 봤을 걸, 그런 사례. 계약의 해석에서도 한 번 봤고, 의사표시 정리하면서도 한 번 봤고. 그거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나요? 논리적으로 앞에서 말을 했죠. 그렇죠? 성립이 돼야 그다음 차고 취소가 나올 수 있다가 됐죠. A와 B 사이에 한쪽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설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성립을 한 거지. 그러면 A측은 B에 대해서 그 토지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사례에서는 넘겨받고 등기 절차까지 끝났고, 반면에 그 상대방 B는 A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고, 여기서 이제 대금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한 계약 성립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다급한 거는 A 측이죠. 따라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의사 표시를 취소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의사 표시를 취소함으로써 매매 계약을 결국은 취소하는 그렇죠?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한쪽 의사 표시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9조에 의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첫째,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을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의사 표시는 있죠.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양자 간에 의사가 오고 갔으니까 의사 표시가 있었고, 그다음 합의까지 있으니까. 하지만 착오에 의한, 근데 착오의 개념이 사실은 진의와 표시 사이 불일치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는 맞아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것은 예외적으로 동기에 있어서 잘못돼서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생겨버렸어. 넓은 의미에서 착오 개념을 쓰면 그렇습니다. 어떻든 첫 번째 요건은 있고,
충족하고 두 번째 요건이 그러면 법률의 내용의 착오여야 되는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법률행위 내용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의혹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말하는데 거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이니까 또는 대금지급 거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동기에 있어서 착오죠. 동기는 왜 이 토지를 사느냐 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는 거고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면 상가 임대로 이제 임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부동산업자가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중에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왜 그 착오는 A가 한 거니까 전가되지는 않지만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언제야? 하나는 기본 줄기는 그것이 표시돼서 법률 효과의 계약의 전제 내지 내용이 됐거나 아니면 표시 여부에 상관없이 상대방 측이 제공했거나 아니면 유발했거나 동기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떻든 상대방 측에 설령 전제를 당사자 사이에는 있었어 보면은 그렇죠? 부동산 업자고 상가 건물 지으려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건물 지을 수 없다는 건 뭐 당연히 아는데 상가 임대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알면서 정보를 그린벨트 설정 변경 그것이 의도적으로 허위가 됐던 아니면 정말 자기가 어디서 듣고 얘기했건 이건 불문이지 뭐. 어떻든 제공한 거고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이것은 하나는 의사표시 내용 그 법률행위 내용의 전제 내지는 내용으로 삼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의 제공한 것이므로 이것은 여기는 표시했다는 것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이냐 법률행위를 볼 때 표의자 자신은 그것은 중요 부분이고 아니었다면 사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땅을. 그렇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표의자 입장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을 보니 종류를 보니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도 안 샀을 거다라는 거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고도 인정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인데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 위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까지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걸 조사해갖고 알 정도면 다 아는 사실이지 그건. 시청에 물어봐도 사실은 모를 거고 이게 알려진다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몰라. 하여간 고위직에서나 어떻게 내지는 유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나 알 수 있을지 모르지.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주의를 해가지고는 알 수 없을. 따라서 주의 의무를 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갖다가 조사할 의무가 부과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실 정도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중대할 정도로 현저하게 결여되었다라고 판단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뭐 시청 가가지고 3박 4일간 앉아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고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백구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인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취소한다면 그 조치 이후, 조치가 이제 취소하는 거죠. A, B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떠하냐? 뭐죠?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대금을 돌려주고, 그 말은 여기 없으니까 등기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그것은 말소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즉 741조에 의해서 말소 청구권 내지는 소유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면 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한 묶음으로 돼 있어. 한 조문에. 이것은 110조입니다. 여러분들 110조 한번 읽어보시죠. 1, 2, 3항으로 돼 있는데, 자,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형성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뭐 부당한 간섭, 사기, 여러분 알고 있는 기망행위입니다. 강박, 칼을 들이대고 사인해 뭐 이런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조문 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사기나 강박, 의사표시. 사실은 2개가 같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기에 의해서 표의자가 상대방과의 관계인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2항이고요. 그 다음 1항에 의해서 취소건 2항에 의해서 취소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이제 3항입니다. 자, 사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게 그 사례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중고자동차 매매 계약입니다. 매도하였다 이라는 건 매매 계약 체결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매터기 구장, 매터기 자동차 앞에 있는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6만 킬로 뛴 건데 매타기는 2만 킬로에 머물러 있다. 보통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대금 책정하는 데 있어서 외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 몰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6만 킬로 뛴 건데 2만 킬로로 돼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을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런데 두 번째는 자동차가 한번 뭐 사고가 난 차야. 좌측 문을 교체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하지 않았다. 이러할 때 기망행위 사기냐 이것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0조에 의거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것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서부터 설명하는 것 중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의사표시가 행해졌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의사표시가 사기행위 또는 강박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기행위라는 뜻은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 뒤에서 또 설명하시지만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고의로 속여서 상대방을 잘못 알게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사기행위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첫째, 기망행위, 고의, 위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기망행위라는 것은 실제와 다른 생각을 야기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더 공고히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대방 측이 한다면 적극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작위, 말 안 해줘서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소극적인 은폐. 보세요.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 또는 소극적인 진실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은폐. 이것도 다 기망행위에 들어가는데, 이럴 때 그냥 단순한 침묵이,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거래 관념, 사회 통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알려줄 의무가 있을 때 알려지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예를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보세요. 아파트 분양회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 예정인 사실이나 혹은 공동묘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 직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만약에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거죠. 따라서 사기자, 기망하는 자는 고의로 그랬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실로 그런 거는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2단계 고의야. 무슨 고의냐면 표의자를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하나, 그다음 그 착오에 기해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고의, 이 2단계 고의입니다. 나누면. 그다음 위법. 사실은 법질서 위반을 말하는 게 위법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도 말했죠. 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니면 신의칙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칙이나 거래관념에 따라서 비난 가능한 은폐라든가 사실을, 이런 경우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저는 여기다 조금 더 들어가서 신의칙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정도를 넘은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된 백화점 세일 사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백화점을 세일하면서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막 한 거야. 그게 어느 정도였을 때 이 기망행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 영역이 앞에서 먼저 사례 던진 1번과 2번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망행위는 됐고 강박행위로 가겠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2단계 고의,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는 행위입니다. 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강박자에게 2단계 고의, 피의자를 강박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 고의,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려고 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라는 것은 해악고지 행위로서 상대방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위법성, 마찬가지로 뭐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위법성. 이익 추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법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등등이 강박행위와 관련된 위법성이죠. 자, 이게 이제 강박행위고요. 따라서 기망행위건 강박행위가 됐다고 치고 세 번째 요건이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의 경우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강박행위도 마찬가지죠. 피의자가 강박행위로 인해서 공포심을 갖게 되고 이 공포심으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 요거죠. 인과관계.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10조 1항에 의거 취소할 수 있다. 즉 취소권이 발생하고, 다만 2항에 의거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기망행위라던가 강박행위가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한 경우에는 그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좀 읽어보시죠. 그 앞부분부터. 네. 자, 이렇게 해서 취소한다면,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우리가 141조 정확하게는 본문이죠. 본문.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 뭐 그건 여기 쓰지 않았지만. 자, 그다음 사망이죠.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취소됐다. 따라서 소급적으로 실효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는 마치 앞에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 터잡아서 자기에게 유효하게 이전된 것으로 취급된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상대적 무효 영역과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무효는 아니지만. 그렇죠? 자, 주장 증명 책임 뭐 취소를 추정되는 거 이거 앞에서 통정허위 표시 그대로입니다. 제3자 선의 추정 따라서 이를 부인해서 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 사례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초점은. 조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강박은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한가? 에서 첫째, 의사표시는 있었던 거고,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두 번째, 사기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냐, 즉 사기 행위, 즉 첫째, 기망 행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위법한 기망 행위인가 하는 것이고, 기망 행위는 뭐라 그랬죠?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 다 포함되는데, 소극적이라고 하면 부작위, 단순한 침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망 행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고지할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요? 관행이라던가 신의치에 기해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법한 기망행위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6만 킬로 사용했는데 미타기에는 2만 킬로에 머물러 있고, 2만 킬로 1년에 일반적인 사람 자동차 모는 게 2만 킬로입니다. 채 못 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6만 킬로면 3년 된 차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매매 대금액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의칙상 또는 거래관행상 이것은 알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용인될 정도를 넘었다고 해서 위법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 인과관계 그걸 모르고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서 110조 1항 취소권이 주어진다. 취할 수 있는 조치, 취소권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는 문 교체한 것. 이런 것은 글쎄요, 그걸 굳이 이걸 알려가지고 결정적으로 새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내지는 교체했다면 더 새 거로 사실은 더 새 거로 교체가 된 것이죠. 음. 따라 따라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괜히 대금에게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불리한 거는 어느 정도 감추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앞에서 말한 신의치 또는 거래 관행에서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은 것과 따라서 은폐한 것과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밑에 있는 이 문교체한 정도는 교체하고 다른 차종 것을 갖다가 됐다던가 이런다면 혹시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위법성까지 인정되기는 좀 그렇지 않는가. 따라서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가능 또는 신의식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는 곤란하고, 따라서 109조에 의해서 취소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과 2번을 그걸 가지고 초점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론은 거의 끝났고요. 좀 수월한 부분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그다음 받을 수 있는 능력, 수령 능력이라는 게 의사표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문이 앞에서 보면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셋째 줄 의사를 표백하고 표백이라는 말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쓰고 그 예를 이제 편지를 작성하고 그다음 그것을 발송하고 그다음 이제 상대방 측 영역으로 상대방 측에서 받고 수령하고 그다음 그것을 읽고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이런 과정인데 1, 2, 3, 4 어디고 발생 시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 1, 2의 경우에는 표의자 측이고 그렇죠? 3, 4가 상대방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표의자와 상대방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 3번 정도라고 우리 입법자는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령한 때, 즉 상대방에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1조 1항입니다. 여러분들 법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달. 그러면 도달의 의미가 뭐냐?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것. 그럼 조금 더 나가면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이를 요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이게 도달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것을 다시금 판례 요지로 해놓은 것이 작은 글씨로.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객관적 상태에만 놓이면 되는 것이지 그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지까지 간 건 아니죠. 앞에 4번,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만약에 수령을 거절하면 우편 배달부가 왔는데 거절했어. 수령을.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면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도달됐다고 안 보는 거죠. 자, 도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수신함에 우편함에 들어온 상태. 그게 도달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배권 내에 들어왔다는 거지. 동거하는 가족이라던가 뭐 가정부에게 우편 배달부가 전달했을 때 이게 도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원칙 격지자 대화자 사실은 격지자라는 개념만 보면 장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대화자 가까이 있는 사람 같지만 거기에 시간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격지자라는 것은 멀리 물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달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람이 받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또는 뉴욕에 있는 사람 사이에 전화로 지금 의사를 계약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화자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도달했어야 되고 따라서 그 도달은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도 말했죠. 취소권이거나 이런 것도 상대방에게 그 취소권이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취소의 효과. 자, 도달의 효과. 따라서 도달해야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도착하지 않거나 불착 또는 늦게 도착하거나 하면 이러한 것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도착하지 않은 것은 표의자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연착하면 늦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죠. 철회 가능한데 의사표시 철회라는 뜻이 뭐죠? 효력을 거두어 드리는 거야. 따라서 효력이 생기기 전에 거두어 드리는 거야. 철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거두어 드릴 수 있어. 철회할 수 있어. 이 말은 철회의 의사표시는 앞에서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최소한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편지로 1,000만 원에 내 물건 사시오라고 청약을 해놓는데 그 다음날 아차 이거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잘못 쓴 거다. 이랬으면 앞에 것을 갖다가 철회하던가, 5천만 원 매수인이 등장하면 철회하고 싶으면 빨리 뭐 전보로 먼저 그게 도달하기 전에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회. 발신 후 사정 변경, 어떤 사정이냐? 표의자가 보내놓고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잃었을 때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고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개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냐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그걸 공시송달 규정인데 송달할 수 있다. 그 송달 규정에 의하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 정도만 보고 그 다음 수령 능력, 수령하는 능력입니다. 이제까지 앞에서는 뭐야? 의사표시를 한다면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수령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인데,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그러면 의사표시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 수령 능력에 대해서 112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112조를 보면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이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나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예외적인 그 영역.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수령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사실을 안 후에는 저렇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걸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째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제한능력자에 대해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내용 뜻은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인데 그걸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도 도달 또는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법률 규정입니다. 다만 해석상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데 이때는 수령 능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같다는 것이죠. 일정한 미성년자는 뭐예요? 처분을 허락됐다던가 영업 허락을 받았다던가.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은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행위 제한 능력자이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이죠. 다만 법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은 다 한 것이. 이 뒤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안 풀어본 게 이거 가만있어 봐. 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번. 한번 OX를 치워보십시오. 6번까지. 오타가 나왔네. 전체적으로 내용을 아는가 하는 정도로 한 것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사실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즉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었을 때 한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1번, 5.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데는 피의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맞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피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라는 것은 그 법률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재의 결리한 것을 말한다. 5. 그렇죠? 그다음 착오가 피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가능. 그렇죠? 따라서 3번도 O.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준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요건 다 취소하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고, 선의의 제3자의 경우 악의까지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4번도 맞고. 오타가 있습니다. 5번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피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판례 내용이. 앞에서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앞에서 판례 유지 한번 읽으라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5번은 X. 동기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 그렇죠? 유발한 거거나 상대방 측에서 제공한 경우에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된 거죠. 다 됐죠? 3번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요. 마지막 4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은 빚은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단독 허위 표시입니다. 아, 빚은 표시만 있는 게 아니네 여긴.
자, 보겠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해야 되죠. 그렇죠? 단독이니까. 따라서 1번은 틀리고,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정 변경,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하다. 5.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고, 의사표시가 과실 없이, 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규정에 의한다면 법원 게시판 2주간 게시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규정이 있고, 읽지 않았지만 각 주에 강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5번, 5번.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수령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통지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엉켜놨지만 X죠. 요지는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 앞에서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언제입니까? 이게 도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아니 그런가요? 정당한 사유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5번은 잘못된 문장이죠. 그렇죠?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 그렇죠? 따라서 5번의 뒷부분이 잘못됐고, 자꾸 엉키면 앞에서 판례 유지 한번 다시금 읽어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틀린 지문이 1번과 5번 두 개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이제 의사표시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아마 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이번 주말까지는 강의안을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하시기 바라고요. 음소거 제거하고 하도 좋고요. 아니면 남아서 해도 좋고. 지금 저 잠깐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아있는 학생들은 질문이 있어서 남아있나요? 김정호, 김지윤, 노혁찬, 이예지. 질문 있나요? 이예지, 노혁찬, 김정호. 자, 마치겠습니다.